참 이 사건이요.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에요. 김남국 교수님. 네, 경남 거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또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살인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밤 CCTV 영상으로 좀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가해자는 20살 청년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피해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50대 여성은 체구가 키가 130cm 정도, 몸무게가 거의 한 30 몇 킬로 정도밖에, 32킬로 정도밖에. 굉장히 왜소한 체격입니다. 네, 지금 CCTV 영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왜소한 체격인데요. 예. 뭐 이 가해 20대 청년 가해자가 이 50대 여성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뭐 소리는 전달되지 않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 그 장면이에요. 네, 그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네, 아휴, 예. 볼 수도 없는 그런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대 청년은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폭행을 해가지고 이 피의자가 바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망했는지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도주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숨졌는지 여부를 또 확인했다라고 해서 예. 너무나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하게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저렇게 했는지 경찰이 이제 경찰 수사까지 일단 끝난 상황인데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습니까? 사실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저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하의를 벗기는 행동을 했다는 거는 이건 기억 안 난다는 말 자체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 근처도 아닌데 왜 갔냐? 나가 집 근처는 아닌데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변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남성이 과거에도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고 군 입대 후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술에 의존했고 여러 가지 술 먹고 나면 지인을 폭행하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실 수사한 경찰관들이나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밝히겠지만 예. 그 외부적 CCTV를 봤을 때는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예. 저 가해자가 했던 행동을 보면은 일단 폭행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고 관찰하듯이 본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이후에 또 한 번 폭행을 예. 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본인은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뭐 술에 취하면 늘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그런 뭐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관찰하면서 더 때리고 또 실제 저분이 정말 숨졌는지 안 숨졌는지를 피해자가 그걸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왜 하의는 왜 벗깁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그냥 만약에 정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그냥 몇 대 때리고 많이 쓰러지면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저렇게 지속적으로 한 여성에 대해서 정말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폐지 지어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저분이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을 저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검색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뭐 우발적으로 몰라서 그냥 욱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예.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술에 취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어찌 보면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하는 그럴 가능성이 그런 있죠.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 변호사님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상해치사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상해치사. 그렇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흉기나 둔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신체를 이용해서 사람의 그 중요한 부위인 얼굴이나 두부를 이 타격을 해서 사람이 그 사망을 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다친 결과 사람이 죽었다. 상해치사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경찰에서 사건을 벌였는데 재판에 넘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사를 거친 다음에 예. 살인죄로 해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살인죄로 했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은 이 가해자의 휴대폰 검색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네. 무슨 이게 뭐 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을 압수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검색하는 그 내용을 봤더니만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이와 같은 어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떤 구치소를 검색하는 등 어떻게 보면 범행을 계획했고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동기로 보이는 내용이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네. 동기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 그리고 특히 마치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처럼 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는 아무런 상처가 없고 얼굴에만 아주 강력한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와 유사하게
머리에 그렇게 180cm나 되는 사람이 132cm나 밖에 안 되는 사람을 수십 차례 가격을 했다고 하면은 예. 한마디로 이 정도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른바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검찰이 밝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현이 이게 검색을 했다는 거는 고의성이 일단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적인 계획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좀 살펴볼 때 살인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를 확인하는 일인데 예. 사실 뭐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뭐 범행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포렌식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네. 어떤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 폭행을 했을 때는 왜 폭행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건 제1의 어떤 수사의 기법이라면 당연히 휴대폰 정도의 포렌식은 이게 뭐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사실 지금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굉장히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히 잘 들여다봤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 이 사건이 그 통영에 있는 지청장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마 살인으로 이렇게 좀 의율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에게 정말로 어떤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당한 형벌이 과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 죄질에 맞는 적당한 형벌이 과해지는 그런 어떤 재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남선 경찰의 해명 중에 상해치사든 살인을 거의 뭐 같은 수준의 범죄로 좀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거죠. 형량도 완전히 다른 거고 그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율되는 어떤 죄질이라든가 양형 이런 것에서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 경찰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해치사나 살인 모두 사람이 죽은 것, 그러니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니까 이게 네. 마치 언제든지 법리 적용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경찰의 해명은 결국에는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조금 저 내용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차라리 만약 경찰 단계에서 조금 해명을 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이 피의자가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20살 청년이다 보니까 다른 전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학생 시절에 폭력에 어떤 가담했던 소년범으로 처벌됐던 전과는 있지만 성년이 되고 나서 특별한 어떤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의율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하면 되었을 텐데 마치 살인죄와 상해치사가 같은 것이어서 뭐 예.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상 이런 일을 가끔 변론을 합니다. 예. 근데 경찰 단계, 초등수사 단계에서 적용하는 법조에 따라서 나중에 재판에서 넘겨지는 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케이스에서 살인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변론을 할 때 만약에 이게 살인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든 그 사회에 나가서 했을 때 아이가 나고 하면은 이른바 살인자의 아들이다. 이런 식의 어떤 오명 이런 예, 부분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살인죄로만은 기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뭐 변호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살인죄와 상해치사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폭처법이나 상해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없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두 가지가. 알겠습니다.